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토론은 윤석열 후보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가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어떤 지지율과 국민 인기도의 극적인 어떤 재상승 내지는 하락의 방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토론에서 윤석열의 장점인 어떤 그 맷집, 어떠한 공격에도 세세한 것은 모를 수 있어도 커다란 줄기에서 역시 윤석열의 맷집이 대단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는 너무 점잖고 신중하고 소극적입니다. 제가 오늘은 윤석열이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기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책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 거세고 분명하게 반격을 하고 그리고 최대 경쟁 후보인 홍준표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거칠게 파고들어서 홍준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이런 전법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두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텔레비전 토론을 보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안보 국방정책, 대북정책을 홍준표 후보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자, 이런 공약의 부분들을 놓고 이거 문재인의 대북정책과 비슷한 것 아니냐. 당신이 윤석열이 아니라 문석열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설명도 그러하고 비핵화에 관한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정한 조치를 이룬 다음에 그런 조건 하에 남북연락사무소라든가 대북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공약입니다. 자, 이런 점을 거세게 다시 반격을 해서 몰아치면서 나더러 문석열이라고?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홍제명이다. 홍제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번에 받아치면서 홍준표 후보의 최대 취약점, 두 가지 결정적인 비리, 홍준표만 링에 올라와라. 그럼 이걸로 한 번에 끝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들이 내세우는 홍준표의 특활비 수억 원 횡령이라든가 성완종 1억 원 불법 자금, 이런 것들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자,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의혹 스캔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홍준표 후보는 홍제명 아니냐. 홍제명 프레임으로 거칠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특활비 수억 원 문제, 현금으로 부인에게 갖다 줘서 부인이 은행에 대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파고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성완종 1억 원 자금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MBC 자료 화면.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결론적으로 홍준표 후보로는 이재명의 날카로운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텔레비전 토론에서 노골적으로 강력하고 거세게 분명하게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보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식의 어떤 아이언돔 같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홍준표의 어린아이 같은 공약.
자, 이것은 진짜 문재인의 공약과 비슷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북한의 공격이라든가 지진 같은 재난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과 비슷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 아주 강력한 지진에 다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를 원전에 설치를 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공약, 문재인의 탈원전과 비슷한 파퓰리즘 공약,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태경 의원이 적절하게 홍준표 후보를 공격했던 것처럼 모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현실에서 병력이 남아도는데 이건 역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모병제로 바꾸게 된다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는가? 모병제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계산이나 해봤는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남북 전력 지수라는 말을 아느냐고 윤석열 후보를 찔렀습니다. 윤 후보는 말씀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북 전력 지수. 언뜻 봐서는 이것이 남북한 간의 전기 발전량을 비교한 것인지 군사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 일반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이런 용어, 그런 용어 모른다고 해서 대통령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홍준표의 공격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치졸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니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이게 무슨 저 고등학생들 장학 퀴즈냐? 자, 그리고 남북 전력 지수라는 용어를 아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지금 TV 토론이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이지. 아니 국방부 장관을 뽑는 것이냐? 지금 국방부 장관 토론하자는 것이냐?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남북 전력 지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용어를 잘 아는 홍준표 후보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홍준표 후보를 당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거세게 분명하게 받아쳐야 됩니다. 홍준표의 꼼수를.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을 아느냐, 버스 값을 아느냐, 무슨 파 한 단 값을 아느냐, 뭐 그런 거 포함을 해서 구체적이고 이 장학 퀴즈에 나올 만한 어떤 이 잡학 지식 이런 거를 들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꼼수에는 정면 승부로 맞서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장 투쟁형 전법 이런 것도 대장동 게이트도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개발 현장에 가서 넥타이 풀어 제치고 와이셔츠에 팔을 딱 걷어붙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내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그 전에라도 이 대장동 게이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특권층, 이 특권 패밀리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감옥에 넣겠다. 똑같은 말도 정치인 정동영이 뜰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탄핵 현장에서 국회에서 울부짖던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현장 투쟁형 전술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